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중국마을로 찾아온 각도기 각사주입니다. 이 날짜가 죄송합니다. 소개하시죠. 맞아 하시죠. 아니 날짜 오늘 또 날씨인가요? 아니 날짜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 숫자를 매일 막 12월인데 막 2월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나 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어린 나이고 님도 없고 뭐 이러면은 싱숭생숭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네. 우리 다 젊은 청년이에요. 글로벌 기준으로 우리 다 청년입니다. 네. 나도?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지금 아니 찔링님은 청년 맞아요. 근데 어차피 세대가 달라 우리하고. 물론 평균 이제 수명이 계속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이렇게 얹어 먹던 그건 비슷한데 세대는 좀 달라요. 옛날 옛적에. 네. 저번에 그 난로 얘기할 때 구독자분들이 또 옛날 생각나는. 그렇지. 네.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옛날 생각나는. 혹시 각도기 TV 그 대부분 연령대가 대부분 35에서 55, 60 네.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진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네, 그렇죠. 20대는 좀 적은 편이에요. 왜일까요? 왜냐면 돈 있는 분들만 보는. 청년들은 일하기 바쁘고 놀기 바빠. 도기님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20대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산을 축적해야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관심 있잖아요. 네. 자산을 20대는 무슨 자산을 축적해 놀기 바쁜데. 그럼 내년에는 용돈 받고 막 그런데. 내년에는 구독자 늘리는 동시에 청년층들도 좀 그러면은 뭐 약간 에로틱한 그런 썸띵들이 왜 또 얘기가 저기로 가나 너무. 그 나이 때는 원래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 나이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엄청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 아세요?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첫 뽀뽀의 시점이 매우 느려졌다는 거야. 첫 뽀뽀의 시점이. 중국도 요즘 SNS에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일부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연애 수업을 개설했어요. 초식남 초식녀라서. 그래서 나라마다 정도랑 속도는 다르지만 청년들이 비혼주의 뭐 그런 게 방향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애들을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감싸서 키웠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 기간이 몹시 길어졌어. 그래서 그 선택 과목 연애 그 담당 교수가 옛날에는 대학생들 연애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냐. 중국도 그래요? 그 점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요즘 대학생들 중에 연애를 몇 프로 할 것 같으세요? 최대한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20% 미만일 것 같아요. 20% 미만? 연애를 20% 미만 한다고? 네, 대학생들. 뭐 그럼 돌부처들이야 다? 말이 돼 그게? 근데 점점 그게 추세인 그 뜨거운 나이에 어떻게 연애를 20% 하냐고요. 그만큼 현실이 피곤하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 말이 거의 근사치였어. 네.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가 될 수가 없다. 30% 언더 본다. 자기는 그러더라고. 연애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피 끓는 아니 그거는 생리 병리학적으로도 그때는 아니요. 짝을 만나야 되는 때 아니야.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공작새가 지금 젊은 층들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지. 공작새가 이렇게 이쁜 것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이쁜 거 아닙니까? 그죠? 젊은 친구들이 이쁜 것은 짝을 만나기 위해 이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쁜 것도 좋지만 그냥 자기 삶을 조용히 즐기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문화적 거세 아니야.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분 의견으로는 고3 때 수능 때문에 계속 너무 수능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젊은 그 피 끓는 나이에 더 이상 에너지가 좀 너무 없다. 아니 우리 그 춘향전 아세요? 혹시 네네. 한국 고전? 거기서 28 청춘 나오잖아요. 네. 28 청춘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요? 28에 16. 16이야. 진짜요? 그래. 16. 그게 딱 맞는 거야. 신체적으로 제일 뜨거운 16대를 왜 그렇게 저는 좀 결혼도 일찍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중국 마감 네. 하도록 중국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번토 증시는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36% 하락, 심천 0.39% 하락, 창업한 지수 0.61% 상승, 과창 50 0.27% 하락. 네.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항생 지수 1.17% 하락, 항생 테크 지수 1.68% 하락. 근데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생 지수는 8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골고루 업종이 다 있고 네. 항생 테크는 좀 테크나 플랫폼, 인터넷, 빅테크 이쪽으로 너무 편중됐는데 30개 종목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홍콩 거래소 테크 100 지수라는 새로운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그 30개 종목으로 편입된 홍콩 항생은 너무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있는 텐센트, 알리바바만 오르면 오르고 너무 그렇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네. 오늘부터 홍콩 거래소 과기 100 지수, 즉 홍콩 거래소 테크 100 지수라는 걸 새로 출범했는데 홍콩에 상장한 모든 테크주 중에 1번부터 100번까지 시총순으로 쫙.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AI도 있고 반도체, 제약, 바이오, 전기차, 자율주행,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등 네. 이런 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 시총으로 쫙. 그래서 사실은 이 지수를 보는 게 더 전체적인 그러겠네요. 느낌. 네. 근데 근데 나는 아마 오늘- 한국 HUSTS는 오늘 첫날이라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늘 분명히 중국 반도체 지수가 빠져야 되는 날인데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H200이 와, 그 우리 그때 야 진짜 H200이냐 막 우리 얘기 계속 했었거든. 맨날 올라서 계속 뭐 언제까지 오를지. 처음에는 이게 H20이겠지 무슨 H200이야라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H200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토류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이번에 새삼 느끼게 이게 된 거죠. 확실히 절대적인 대체 불가라는 네네. 게 얼마나 강한지.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H200을 도대체 얼마까지 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중국의 AI 기술자들도 H200 쓰고 싶겠지. 그치? 일단은 휙휙 돌아가는 물론 칩을 쓰고 싶겠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 수출을 허가할 것이다. 네. 근데 몇 월 며칠부터 정확히 풀지는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보면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1.7%밖에 못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현지 해석도 있고 중국적 해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론적으로 이게 확실히 명확한 호재라면 1.7% 상승한 건 좀 너무 조금밖에 못 올랐다. 좀 더. 예. 근데 오늘까지도 오를 수는 있으니까 네. 오늘까지는 보긴 해요. 그래서 예.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세부 분야별로 등락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어제는 거래 대금이 드디어 2조元을 엄청 오랜만에 돌파했다. 네. 근데 오늘은 1.92조 원. 네.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크게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들어서서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느 정도 현 상태 유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급등 급락 그런 걸 유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전자 부품, 소매 1%대, 통신 장비, 중형 기계 1% 이내 소폭 상승했고 하락 업종이 많은데요. 귀금속 3%대, 기초금속, 철강 2%대, 그리고 부동산, 항공, 건설, 주류, 보험, 석유화학, 석탄, 증권, 화학원료, 발전 설비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업종 중에 하락 낙폭이 큰 게 원자재 5%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뭐 원자재 관련해서 계속 그렇지. 급등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은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원자재 쪽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5% 하락, 홍콩 증시 중 에너지 2% 그리고 부동산, 정보통신, 헬스케어, 필수 소비 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늘부터 새로 출범한 홍콩 거래소 테크 100 지수는 오늘 1.05%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크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국 시간 오늘 4시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어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증감이 주석 발언, 뭐 회의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렸다 보니까 12월 8일에 그 발표된 11월 수출입 지표는 그냥 숫자만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전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월별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입니다. 근데 왜 이래? 요게 무슨 상어 이빨이야? 그 1, 2월이
합산해서 나오니까 이게 항상 이래요. 이게 월별 누적 기준이에요. 월별 기준이 아니라. 네네. 네. 그리고 1, 2월은 항상 합산해서 나오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일기가 대체로 2017, 18, 19, 20 그리고 바이든이 21, 22, 23, 24잖아요. 근데 아까 그 무역 흑자를 보면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2기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저께 어제 발표된 게 11월 수출입 지표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하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올해 연간이랑 거의 대체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가 연화로 7.71조 yuan 그러면 달러로 1.0758 조 달러인데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흑자. 작년에는 1조 달러? 네. 그렇게나 많아? 1월부터 11월 누적 누적으로? 기준. 네. 그렇게 많아? 네. 7.71조 yuan이니까 나누기 7.0 얼마면 1.0758조 달러. 지금 7.06이니까. 네. 근데 요거는 1월부터 11월까지 합산. 근데 작년 연간으로는 9,92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올해 기준으로 이미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지에서는 그 뭐 미국발 그 무역 관세 전쟁이 사실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물론 과거에 중국 시황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뭐 대미 수출, 대아세안, 대유럽 근데 그 중에서 점점 기여도가 높아지는 게 1대1로 관련 개발도상국 그거잖아요. 중국의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51.7%가 1대1로 관련 국가들의 합산입니다. 51.7%. 네, 51.7%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별로 중국의 제1대 무역 상대 지역이 아세안인데요. 아세안 그 11개국. 네. 이게 중국의 전체 교역액이 16.6%를 차지하고 전년 동기 대비 11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여기 1대 교역 상대 지역. 2대 교역 상대 지역이 EU입니다. EU가 13%를 차지하고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그리고 3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인데요. 중국 전체 교역액의 8.9% 차지하고 전년 동기 대비 교역액이 16.9%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의 그 지역별 국가별 그 수출입 구조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의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 전체 수출에서 60.9%가 전기전자, 포괄적 의미상의 전기전자. 네. 이게 전체 수출의 60.9%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여기서 반도체는 사실 성숙 공정이죠. 네. 반도체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 자동차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 그 반면 과거에 비중이 컸던 노동 집약형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뭐 아세안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1대1로 이쪽 비중이 크고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과거의 그런 저부가가치보다는 점점 고부가가치 쪽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입 지표를 너무 옛날 기준으로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언론 뭐 증시 채널에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언급한 게 아마 현지 시간 8일 트럼프가 SNS에서 엔비디아 100, H200의 대중국 수출 허용할 것을 네. 시 주석에 알렸다. 이게인데 근데 이 그 SNS 내용을 보면 요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급될 예정이다. 역시 젠생황의 영업력. 그러니까 매출의 25%를 주는데도 아직은 확실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왜냐하면 매출 생각합니다. 총 이익이 70%좀 되니까. 네. 그래서 25%는 그냥 25% 네. 띄워줘도 준다. 매출의 네. 25%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의 절반을 띄워주는 거네요. 네. 네네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초기에는 그 이익률이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네. 규모가 커지다 보면 좀 그리고 SNS의 내용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AMD, 인텔 및 기타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H200이 실제로 나중에 물론 허용할 것이라고 했지 이미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 실제로 현실화되면 어떤 샘플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모든 게 결국은 중국이 히토류 통제력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면. 네, 우리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다 히토류였죠. 아침에 딱. 역시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산업적으로 한두 가지는 필살기, 다른 나라가 아무리 해도 대체 불가한 그 반드시 필살기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젠성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HU20 때도 그렇고 HU20을 만약 옛날에 그 제재 없이 그냥 중국에 무난하게 팔았다면 HU20 하나만으로 중국에서 1년 매출액이 150달러를 아주 쉽게 무난하게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젠싱황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더 예쁘게 만들어서 대주주들에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의무적인 거. 그리고 어쨌든 로비가 성사됐다는 게 역시 영업력이.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1.73% 상승했는데 오늘 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장마감하고 발표가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아마 하루는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밤에 한번 확인. 그리고 이게 뭐 아직은 100%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제 생각에는 뭐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나 텐센트 그리고 바이도 이런 예전에 엔비디아 칩을 많이 썼던 빅테크 고객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산화하지만 만약 수입한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일단 재고 확보. 그럼요. 네, 그거를 빨리 돌려야지 빅모델을 더 빨리 효율성 있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럼 속도가 그래서 빠른데. 네, 양쪽을 겸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만약 그게 현실화. 그러니까 컴퓨터 네. 좋은 거 쓸래 나쁜 거 쓸래 하면 좋은 거 쓰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5일 상장된 그 무어 스레스를 비롯한 중국의 AI 칩들은 저는 자꾸 이거를 보면 물론 전기차랑 전혀 다른 분야이고 반도체가 더 그거지만 근데 과거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초기에 그 매기 효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외부의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더 그게 잠재력. 지금 한국도 난리 났어요. 저기 테슬라 FSD 풀었거든. 그러니까 한국 풀었어요? 유튜브 한국 그 일부만 S하고 저 X만 풀었거든요. 미국에서 수입된 차만. 네. 그러니까 그거 막 동영상 지금 유튜브에 막 난리야. 막 계속 올라와. 그걸 체험하는 그 과정. 옆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 안 대고 막 운전하는 모습. 그게 풀린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그 에이펙 이후에 풀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만간 그 효과나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 깜짝 놀래가지고 현대차 큰일 났다. 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럼 한국 쪽에 그 관리 당국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다 허용해 준. 한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번 무역 협정에서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포함된 항목이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부터 요 H200의 대중국 수출 허가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업종 또는 그 해당 종목의 오늘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캡처한 거는 다 오늘 오후 장 초반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마감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 상장은 엔비디아 테마주. 엔비디아 테마주는 오늘 0.6% 소폭 상승했고요. 네네. 거기에 핵심 세 종목 중국 시황 몇 번 보신 분들은 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중에 중국 기업 핵심 세 종목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폭스콘 중국 601138 오늘 6%대 급등했고요. 네. 요거는 서버 그리고 중지 이노라이트 300 308 요거는 광 모듈 오늘 6% 급등했고 그리고 승괭 과기 300 476 오늘 10%대 급등했습니다. 요거는 네네네. PCB.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밸류체인 종목들은 대체로 다 급등했고 이거는 네. 뭐 정상적인 그렇죠,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증시 중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주, 어센드 테마주 오늘 0.7%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화웨이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 몇 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탁위 정보 00261 요거는 서버. 아까 그 폭스콘 그것처럼 서버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1%대 하락. 네네. 그리고 비슷하게 화웨이가 대체로 세계 서버 업체로부터 납품 받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천 장홍 600839 오늘 0.4% 약보한 마감. 네. 그 이어서 유사한 종목 신주 디지털 000034 마찬가지로 약보합. 서버 종목은 대체로 소폭 하락. 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그 중지 이노라이트는 중지 이노라이트가 광 모듈인데 특징이 화웨이랑
엔비디아에 동시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주로 납품하는 요 광신과기 002281 오늘 요거는 광 모듈 1% 상승했고 이어서 화웨이랑 엔비디아에 동시에 광 모듈을 납품하는 중지 이노라이트 30003 308은 6% 급등. 네네. 아까 앞에서 한번 봤죠. 네네. 네. 그리고 이어서 12월 5일에 상해 과창판에 상장한 모어스레즈 688795. 요 오늘이 세 번째 상장일입니다. 근데 오르네. 이게 어떻게 오르지? 네. 그래서 오늘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어스레즈는 688795 오늘 마감은 한 5% 정도 상승했고요. 야, 그리고 신기하네. 캠브리컨 있잖아요. 네. 688256은 1%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상장할 뭐 AI 칩 종목이 더 늘어날 텐데 제가 어제 캠브리컨, 해광 정보 그리고 아직 상장 예정인 그 메타 X 그리고 오늘 상장 세 번째 날인 모어스레스 요 네 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캠브리컨이 연간으로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캠브리컨을 중국판 엔비디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상장한 또는 상장 임박한 AI 칩 종목 중에서 가장 제품 라인이나 사업 구성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엔비디아랑 유사한 게 모어스레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모어스레스는 지금 아직 흑자전에 안 됐고 제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모어스레스의 매출액이 엔비디아의 1290 분의 1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나중에 메타 X도 아마 내년 1월에 상장하겠지만 화웨이가 사실 가장 대장인데 비상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의 AI 칩을 좀 엔비디아를 좀 동향을 보면서 같이 보고 싶다면 사실은 모어스레스가 가장 핵심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파운드리가 오늘 아니나 다를까 하락했습니다. 아까 AI 칩 펜리스는 상승했는데 파운드리는 오늘 SMIC 홍콩 종목 00981 4% 하락했고요. 이거보다 더 빠졌네요. 네, 요거는 오후 장 초반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제가 자꾸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을 하는 거는 말씀드린 거는 중국 본토 증시는 한국 시간 4시 마감이고 홍콩 증시는 한국 시간 5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네, SMIC 홍콩 종목 4% 하락, SMIC 상해 과창 종목 688981 0.7% 소폭 하락. 그리고 첨단은 아니지만 성수공정 화웨이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 01347은 오늘 5% 하락했고 많이 빠졌네.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 종목 688347은 1% 하락. 그래서 오늘은 하락폭이 가장 뚜렷한 게 파운드리예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든 화웨이든 모어스레스든 그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오늘 09988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1% 하락했고요. 그리고 텐센트 00700 0.7% 정도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바이두 홍콩 종목 09888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H200 이슈가 나온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 밸류체인은 거의 다 급등했고 화웨이 어센드친 밸류체인은 한 1% 이내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모어스레스를 비롯한 중국 국산 AI 칩 팹리스 업체들은 5% 상승 1% 오히려 상승했고 그리고 SMIC 화학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 대기업들은 떨어졌고 어떤 종목은 4% 급락 5% 급락 그리고 상해 과창반 종목은 1% 이내 소폭 하락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중국의 빅테크 BAT 알리바바 이런 거는 소폭 하락. BAT 알리바바는 잘 모르겠는데 왜 빠져? 이거는 뭐 조금 그냥 곁다리로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반도체를 쓰게 되면 자국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좀 꺼질 것 같으니까 제일 크게 타격받은 게 장비주, 그다음 제작 기업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북방 화창 좀 볼게요. 물론 북방 화창이 그렇게까지 첨단은 오늘 북방 화창 1.2% 하락. 그래서 오늘은 장비주들이 제일 많이 파운드리랑 장비가 하락했어요. 장비 그리고 제 생각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소폭 하락한 거는 물론 이런 게 워낙 큰 시총을 가진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이 H200 이슈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 그 재료들이 많아서 꼭 이거 하나 때문에 움직인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H200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확실히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샤오미가 올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아니 자동차는 많이 팔리던데. 기사는 나오는데 근데 어제 장 마감 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조금 부정적인 동향이 또 나왔는데요. 네네. 우선 긍정적 이걸 가끔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저도 있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오른다고 메모리 가격 오른다고 마진이 기계적으로 빠지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마진이 네. 빠질 거라고 지금. 네. 오늘 세 가지 동향인데 지난 11월 24일에 레이준 회장이 1억 홍콩 달러 자사주 매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부터 몇 거래일 동안 약간 반등했잖아요.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에 의하면 자사주 매수를 했습니다. 42.72 홍콩 달러 가격으로 480만 주 자사주 매수를 해서 총 금액이 2.04억 홍콩 달러. 네네. 요거는 레이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자사주 매수한 네. 거. 그러니까 이게 잠깐 반등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또 자사주.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샤오미가 총 자사주 매수를 올해만 해도 22회를 했는데요. 네. 올해 1월에 몇 번 하고 그리고 몇 개월 한 반년 동안 지나고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몇 개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에 다가갈수록 자사주. 그래서 어제 이게 자사주를 2.045 홍콩 달러 매수한 게 좀 컸고 두 번째는 저번에 샤오미 3분기 실적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시황에서 좀 자세히 다룬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최근에 이게 중국의 대형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일부 그 SNS 상으로도 네. 뭐 테크 위주로 하는 그런 공식 채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샤오미 그룹 안에 스마트폰 사업부, 자동차 사업부, 백색 가전 사업부 핵심 관리직들이 많이 인사 교체가 됐다. 네. 이런 기사가 어제 오늘 장중에 많이 거론됐는데 그러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인사 교체가 빈번하게 진행된 건 사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실적이 좀 네네. 그렇거나 약간 상황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동향과 더불어서 또 큰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그 샤오미가 리테일이 중요하니까 리테일 중에서도 리테일사 큰 회사가 있고 작은 근데 그 중에 큰 회사 중은 물론 그 회사 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샤오미 제품을 주로 다루는 그 벤더 중 하나가 최근에 자기 회사에서 그 샤오미 재고가 조금 많다. 네. 근데 요거는 뭐 실명이 아니고 그 회사 명이 공개된 게 아닌데 이런 것이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예요. 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그래서 얘기니까. 그 일부 뭐 스마트폰이나 백색 가전이나 이런 게 과거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재고 압력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핵심 부처에서 좀 인사 교체와 동시에 또 이런 재고가 조금 그런 문제. 근데 이게 스파성 그런 보도다 보니까 이 보도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게 어제 장마감이 또 갑자기 가끔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많이 보도되는데 사실 최근 이슈가 아니라 뭐 옛날 이슈 거를 오늘에 또 보도 그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장이 빠지면은 나쁜 것만 보이거든. 갖다 다 집어넣고 보지. 중국의 통신 장비 대기업 중에 화웨이랑 ZTE 외에 대당 모바일 영문명은 DT 모바일. DT는 영어 대문자. DT 모바일이라는 중국 국유 통신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네. 비상장사인데 근데 이 DT 모바일이라는 통신 장비 업체가 샤오미랑 과거부터 계속 그 특허 관련 소송이 계속 진흙탕처럼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2021년부터 계속. 근데 이게 소송이 어쨌든 뭐 1회, 2회 계속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샤오미랑 DT 모바일 요 두 회사가 독일 뮌헨에서 이제 중요한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예. 거기서 결단을 내릴 거예요. 근데 네. 이 DT 모바일 회사가 2021년부터 샤오미랑 이거 소송을 벌였는데 2021년 당시 버전 이 회사가 샤오미에게 요청한 그 소송 배상 금액이 9,500만 달러예요. 응? 네. 규모가 엄청나네. 네. 근데 뭐 이번에도 9,500만 달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2021년 과거에 계속 이게 진흙탕처럼 올해 장기화되다 보니까
2021년 이 DT 모바일이 제시한 금액 특허 관련 그 금액이 9,500만 달러당. 네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어제 장 마감 후에 오늘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아마도 이게 대형주가 계속 뭐 주가가 부진하다 보면 계속 최근 거랑 옛날 거를 다 같이 붙여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가장 큰 게 어제 그 공시에서 자사주 크게 매수하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재고 압력 이런 것들 인사 교체 이게 네네. 더 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어쨌든 샤오미는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3% 하락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12월 9일인데 내일 통계국에서 CPI, PPI가 발표됩니다. 네네. 이게 CPI, PPI 나올 때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발표인데 과거 거를 좀 한번 리뷰해 보면 네. 10월 CPI는 드디어 약간 플러스 전환. 파란색이 전년동기 대비, 노란색이 전월 대비. 이게 네네. CPI고요. 지난달까지입니다. 네, 10월까지. 10월까지. 근데 네. 내일 발표될 거는 11월 거. 네. 요게 PPI인데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전년동 대비, 노란색이 전월 대비. 네. 물론 아직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듭니다. 전월만이라도 좀 줄어도 다행이지. 네, 그죠? 그래서 네. 내일 이 CPI, PPI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뭐 12월 8일 어제 발표된 그 11월 수출입 지표 중에 중국이 뭐 미국발 제재 그런 것도 불문하고 그 무역 흑자라든지 그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외 수출은 뭐 크게 문제 없다. 근데 그리고 HE 200 오늘은 20이라고 안 했죠. 네네. HE 200 수출 허가건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번에 올해 4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HE20 수출 금지를 했다가 젠승황 CEO가 그 로비를 해서 7월 15일부터 수출 허가했는데 중국 쪽에서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7월 3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이라는 국가 부처에서 네. 엔비디아의 중국 책임자를 불러다 그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엔비디아가 만든 그 AI 칩 이렇게 중국에 수출한 것 중에 뭐 많은 부분이 원격 추적이라든지 백도어나 이런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일단락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 7월 30일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냥 그 뒤에는 뭔가 업데이트된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HE20도 그렇고 HE200도 똑같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시 주석이 오케이 했다고 그래. 통화했다고 한 거 보니까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없던 일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어차피 잘 주지도 않는 거 안 써.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네. 반응할지.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중국 AI 기업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국산이랑 수입을 지금도 같이- 사실 H200 주력이에요. 주력칩이에요. 네. 중국 블랙웰이 지금 주력이긴 한데 네. 블랙웰 수급도 한도가 있어서 그 블랙웰이 최첨단 루비는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와. 내년 네. 6월 이후에나 나올 것 네, 같은데. 트럼프 그 SNS는 괜히 루비 뭐 왜냐면 물타기야 물타기. 그렇게 그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언급. 첨단 아직 2개 남았으니까 지금 2개가 하고 있으니 그 9세대 거 보내는 거야라는 거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차상위 차차라 이거지 차차라. 근데 H200이 블랙웰 직전에 발표한 차상위 그거는 최상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블랙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한국어로 된 기사뿐만 아니라 아까 캡처해드린 그 트럼프 SNS 영문 그 텍스트를 보면 아우 참 형식적인 말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기가 유지되는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연예인에 가깝죠. 텍스트도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이슈지만 본인 지지층들도 인식해서 계속 네. 이것저것 인식해서 텍스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희처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 AI 따르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 네. 사실 되게 곤란해지니까 사전에 깔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파운드리 종목은 좀 급락했지만 모레스레스를 비롯해서 사실 중국 쪽 국산 관련 그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 부분은. 오늘이 네. 첫날이어서 아직 사실 긴가민가 하고 있을 거야. 사실 실제로 아직 수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도대체 몇 개나 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 하니까. 그리고
끝으로 그 몰스레스 오늘 상장 셋째 날인데 12월 19일, 20일 이틀 연속 상장 후에 첫 개발자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화웨이도 개발자 대회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냐. 저번에 그 3년 로드맵. 그래서 12월 19일에 몰스레스 장지엔종 창업자 회장이 여기서 뭐 GPU 뭐 성능이 얼마 향상 어떤 GPU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생태계 아키텍처 뭐가 발표될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파운드리가 안 해주면 사실 말짱 꽝이야. 내가 보기에는. SMIC가 더 분발해야죠. 아니 SMIC 어차피 뭐 장비가 없는데 7나노밖에 못 하는데 뭐. 예. 네. 7나노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뭐 속도가 얼마나 나겠어.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 아직 부족하니까 팹리스 쪽에서 더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아니, 머리를 그러니까 써야 돼. 아니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항상 어려운 일을 인내심을 갖고 해낸 나라입니다. 근데 네. 어려운 거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도 어려운데 뭐. 그래서 쉽지 지금 않지. 오늘 장중에 특히 오후에 보면 중국의 그 SNS에도 중국 주식 관련 그런 블로거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오늘 다 12월 19일에 모아스레스 그 개발자 대회 그거를 뭐 막 기대감이 너무 근데 기대감이 너무 크면 또 안 돼. 제가 보기엔 기대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만들어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모아스레스 회사를 소개했듯이 엔비디아 14년 경력을 가진 그 짱지엔종 회장이 예전에 엔비디아 있을 때는 젠슨황의 그 한국어로 그 왼팔 오른팔 그런 그 급의 정도.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급의 사람일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그게 파운드리가 있어야 만들지. 지금 그 HBM도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그 더 받고 싶지만 삼성한테 원하는 HBM 못 받으니까. 거기서 병목이 걸렸거든요. 괜찮아요. 뭐 극단지 허용해서 히토리 카드를 더 쓰면 되죠. 그렇다고 TSMC를 열어줄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미 풀캡하라서 열어줄 곳도 없어. 그거 열어주면 끝. 열어줄 곳도 없어 보니까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저 엔비디아 거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도 중국 국빈 방문하고 싶으니까 그 앞으로 그리고 내년엔 또 11월 중간 선거 있고. 네네. 내년까지는 사실 중국이랑 괜히 트러블 만들어봤자 본인 지지율도 안 좋고 네. 뭐 히토리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 며칠 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요 관련해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